오늘 할 얘기는 절하지 말자. 여러 번 옛날에 했던 얘기인데, 최근에 양자역학에 대해서 어려운 얘기를 많이 했는데 너무 어렵게 들어가면 안 되고, 기본적으로 근본적인 컨셉을 얘기하자면 그런 주변 환경과의 상호작용에서 자유의지가 나온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하면 환경 결정론을 너무 이야기하는 것 같아서 모든 것이 환경에 지배되고 개인이 지배하는 몫은 없다, 이게 아니고 제일 중요한 건 의사결정이라고. 주체적인 의사결정이라는 거지. 뭔가 결정하려면 결정할 것이 소스가 있어야 되는 거지. 그냥 예를 들면 화가라면 그림에 대해서 결정할 것이고 음악가라면 음악에 대해서 결정할 건데, 화가도 아니고 음악가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막 나는 명상가야 하면 웃자 하고 막 결정할 게 없어. 결정을 못 한다고. 그건 자유롭게 뭔가 주체적으로 결정하는 게 아니고 아무것도 안 하는 거지. 그러니까 뭔가 열심히 결정해야 된다. 의사결정을 하려면 절을 하면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려는 거예요. 구조로는 모든 문제의 정답이 자기 안에 어떤 욕망이라든가 이런 데서 나오는 게 아니고 구조에서 나온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개인의 뭐 성욕, 식욕, 출세욕, 성취욕 이런 것에서 욕망이 나온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게 아니고 반드시 대립각이 있어요. 그 부족민 사회에서 그 인류학적인 관점에서 그게 잘 관찰되는데, 첫 번째는 경쟁하는 이웃 마을, 그리고 빈부, 뭐 강자와 약자, 한국과 일본, 항상 반드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있고, 인간의 모든 행동은 의사결정 구조를 따라간다. 그러니까 새누리당은 남북 대결을 통해서 대칭성을 만들어서 의사결정을 하려는 거고, 진보 세력은 반미세를 해서 의사결정을 하려는데, 이 아저씨는 좀 문제 있는 아저씨들이고, 근본적인 의사결정은 인류의 진보, 여기서 지성인과 반지성인 이렇게 가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누리당이 지식인을 혐오해. 지식인을 혐오하는 이유가 진보 세력들이 두 가지 전선인데, 하나는 반미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고 하나는 반미 또는 반자본주의, 무슨 반재벌. 엄밀하게 보면 지식인들의 진보의 전선이 어디냐면 일배와 오유 사이에 있어. 그러니까 글자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이 있다고. 약자와 강자, 한국과 일본, 뭐 한국과 미국 이게 전선이 아니고 글자 아는 똑똑한 사람과 멍청한 사람 사이에 전선이 있는 거야. 그걸 새누리당이 알아. 그래서 기분 나빠하는 거야. 그래서 뭐 십선비 이런 말 하고 글자 아는 사람에 대한 정오심을 표출하는 거지. 그래서 이런 정오는 굉장히 옛날부터 있었고, 내가 얼마 전에 유자광 얘기했는데 양반이 사람 죽인 데 전문이야. 근데 이 양반이 원래 그런 모략의 대가는 아니고, 유자광이 왜 그런 모략을 하게 됐냐면, 원래 이 양반은 대학자가 되려고 했어. 대유림이 되려고 했는데 서울 출신이라서 하필 그때 수양대군이 서울차대법을 정해서 이 서자나 을자는 벼슬을 못하게 한 거예요. 딱 걸린 거지. 그래서 막 선비가 되려고 책을 읽고 있는데, 오늘부터 서자는 출세 금지. 그래서 문관이 되려고 하다가 할 수 없이 무관이 됐는데, 이때부터 계속 차별을 당했어. 유자광이 차별당한 거는 뭐 말을 할 수 없어. 유자광을 벼슬에서 잘라라 탄핵을 내가 봤을 때 한 300번 받은 것 같아. 모든 선비들이 일제히 상소문을 올려서 저 인간하고는 같은 조정에 있을 수가 없다. 잠시라도 같은 자리에 공존할 수 없다. 이렇게 되니까 유자광이 분노해서 선비를 다 죽이려고 했지. 이런 선비와 그 비지식인 사이의 어떤 전선, 심리적인 전선은 굉장히 무서운 거라고. 우리가 잘 모르는 그 지식인에 대한 정오심, 이런 것이 굉장히 사회의 어떤 근본적인, 기청적인 대립각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양자 이야기도 그런 식으로 사회의 모든 구조가 어떤 대칭성에 의해서 작동한다. 필연적으로 그런 대칭성에 의해서 모든 것이 지배되니까 인간은 소극적으로 따르라, 이 얘기 아니고 거기서 의사결정할 수가 있다는 거지. 대칭성이야말로 바로 우리가 뭔가 새로운 무대를 설계할 수 있는 무대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그런 대칭성을 포착하려면 어떻게 되냐, 절을 안 해야 돼. 절을 한 데서 다 꼬이는 거야. 그래서 옛날에 어떤 양반이 한 얘기가 뭐냐면, 자기가 집이 펜트하우스인데 아파트 빌딩 꼭대기라는 거야. 위에서 이렇게 딱 내려다 보니까 갑자기 세상을 보는 각도가 달라진다는 거지. 그때부터 비굴한 마음이 없어졌다는 거야. 이 얘기는 한비자인가 상하인가 이상가 그 양반이 병법 만든 사람이 한 얘기인데, 쥐새끼도, 시골 쥐새끼는 비굴해. 어떻게 사람 대변이라도 하나 얻어먹으려고 사람 눈치를 보고 있는데, 화장실에서 막 응가 얻어먹으려고 사람 눈치를 보고 있다고. 근데
서울에 가보니까 관청 쥐새끼들은 굉장히 교만해. 곡식 낯가리고 딱 앉아가지고 사람이 있는데도 쥐새끼 이렇게 쭉 째려보고 있는 거야. 그래서 태연하게 곡식을 먹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시골쥐와 서울쥐의 이 수준 차이는 이게 엄청난 거라고. 쥐새끼조차도 시골 쥐새끼를 막 비굴해. 막 이렇게 눈치를 보고 막, 그 겨우 그 사람 응가를 먹어. 서울쥐는 관청에 있어. 그 뭐야, 곡식 쌓아놓은 걸 그것을 태연하게 사람 보는 앞에서 먹고 사람이 가라고 갈 생각도 안 하는 거야.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 인간도 보는 자기가 보는 시야에서 그 인생이 규정되어 버린다는 거지. 자기 어느 부분을 보느냐. 이사님도 아까 내가 봤을 때 시야가 너무 낮아. 한 1,000억짜리 사업을 해야 되겠지. 뭐 1억 가지고 자꾸 이야기하고 있어, 지금. 1억 이야기할 때냐고. 1,000억 뭐 이렇게 이야기해야지. 우리 회사도 창업하자마자 바로 지금 직원을 1,000명 가까이 늘려버렸는데 진짜 미친 듯이 해버렸는데 그 배포가 스케일 크게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면 절을 하면 안 된다. 근데 아시아 사람들 너무 절을 잘해. 중국 사람 영화 보면 막 이러고 있어. 특히 절에 가서 향을 사를 때 그냥 향을 사르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 사람은 그냥 향을 꽂고 오는데 향을 한 뭉텅이 이만큼 해가지고 와 이러고 장난이 아니야. 그 일본 사람은 그 고두백배 여기 뭐 잘못하면 머리를 찧어. 엎드려서 땅바닥에 머리를 3번씩 찧어. 쾅쾅쾅 찍어. 심화과장 만화에도 그런 게 나오는데 심화과장 만화에는 어떤 장면이 외국인 앞에서 프랑스인가 어딘가 거기 가서 일본인들이 독일인 영국인 있는데 그 앞에서 또 막 잘못했습니다. 그러고 막 내가 잘못했어요. 그리고 머리를 찍고 있는 거야. 그거 보면 같은 아시아인이라는 게 창피해. 무슨 죄를 지었냐고, 무슨 죄를 지었다고. 머리를 바닥에 찍고 상상할 수 없는 거지. 그건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한국인들은 원래 죄를 잘 안 했어. 근데 최근에 일본의 그 지나친 서비스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백화점 가면 막 이러고 있어. 막 90도 이게 없애야 돼. 이거 받는 사람도 기분 나쁘다고. 프랑스 같은 경우는 노동자들이 그런 식으로 그 굉장히 물건 파는 사람들도 손님이 왕이 아니라 그 사람들은 물건 파는 사람이 왕이다. 뭐 이런 분위기야. 그래서 굉장히 당당하게 판매하는데 한국 사람은 굉장히 과잉 친절을 한다고. 근데 그것도 뭐 어떤 자본주의 사회에서 서비스의 경쟁으로 있는 건 이해를 하는데 지나치게 당연한 듯이 초등학교부터 그걸 가르치려고 해요. 무슨 유교 예절 어떻게 해서 막 아빠 어디 가보니까 꼬맹이한테 6살, 7살짜리한테 그걸 가르치려고 하는 거야. 막 절하게 시키고. 그건 진짜 짜증나는 거지. 무슨 뭐 초상집이라든가 아니면 뭐 설날 세배하는 건 이해를 해. 절에 가서 절하는 건 내가 이해를 한다고. 종교적인 절은 이해를 하는데 그렇지 않고 괜히 절을 하는 거는 절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교장 선생이 애들 앞에 절을 하는 거는 내가 봤을 때 굉장히 경솔한 행동이다. 근데 그 리포를 보는 거 다 감탄하고 막 감동해서 박근혜가 국민한테 사과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그게 반영된 거야. 왜 박근혜는 절을 108배를 안 할까? 근데 내가 봤을 때 박근혜 날 108배, 3보일배 했어. 그때부터 우리나라가 망하기 시작했다고. 탄핵 때. 그때 누구야 그 추미애 뭐 박근혜 다 3보일배하고 난리 났어. 그 하면 안 된다고. 왜 3보일배를 하냐고. 그 요즘은 진보 세력들이 3보일배 재미내가지고 막 다 3보일배 하고 있는데 그거 하면 안 돼. 그거는 이 오합지졸들이 하는 거야. 나라가 망해도 임금과 그 신하를 이제 포로로 잡아와서 그 뭐야 오월 동주 이야기 보면 나라 올라라 서로 그러고 있는데 오랑부천하고 막 오왕부차하고 그러고 있는데 남은 나라에 포로로 끌려가서 노예잖아. 노예가 됐어도 임금과 신하를 격식을 지키는 거라고. 그러면 상대방이 쫄아서 함부로 못해. 근데 이제 노예가 됐으니까 개판이다. 안 죽고 나 죽자 하고 막 임금과 신하가 한 감옥 안에서 막 서로 멱살 잡고 그게 뭐냐면 서로 노예와 임금과 신하를 싸우게 만들려고 일부러 밥을 조금 주는 거야. 감옥 안에 2명을 딱 넣어놓고 밥 요만큼만 주고 어떻게 하는지 보는 거지. 이렇게 전적들이 밥을 서로 먹겠다고 싸울까. 근데 이제 백범 김구 선생이 그 감옥에 갇혔을 때 딱 봤어. 보니까 어병장이라고 그 왕산 허위 선생의 참모장이라는 사람들이 막 그 감옥 안에서 양아치 짓을 하는 거지. 선비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의연하면 이러면 안 돼. 그러니까 감옥 안에서 밥 한 숟가락 더 먹겠다고 싸우고 막 밀어내고 막 이건 아니라는 거지. 치졸한 모습 아니야. 어떤 경우에도 두려움을 나타내면 안 돼. 지도자는. 왜냐하면 일상이 잘못된 건 자기가 잘못해서 잘못된 게 아니라 다 하나님 때문이라고. 신이 잘못해서 잘못된 거지 왜 내가 그걸 책임져야 돼. 그러니까 잘못한 건 다 신 때문이고 내가 그것을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그래서 인간의 모든 욕망은
사람들은 착각을 자기 개인의 욕망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사회의 욕망이에요. 내가 뭘 하고 싶다 하면 사실은 자기 안에서 그게 나오는 게 아니고 이 사회 안에서 그게 나온다. 예를 들면 나는 에베레스트 꼭대기 오르고 싶다. 그거 왜 올라가냐고. 아무도 올라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올라가는 거야. 인류가 그것을 원한다는 거지. 그래서 메시는 왜 골을 넣으려고 미친 데 뛰어가냐고. 예를 들면 우리나라 사람이 야구를 좀 잘한다. 외국에 가서 최선을 다하기를 바라는데 안 하는 경우가 많아. 예를 들면 마이클 조단이나 뭐 이런 사람들은 미친 듯이 하는데 한국 사람들은 먹튀가 많아. FA에 대해서 막 돈 조금 들어오면 심정수 60억 받고 사라졌어. 그러니까 왜 한국의 이 야구 선수 중에 먹튀가 많은가? 그 사람들 목표가 돈이라. 왜 그 사람 목표가 돈이냐고. 그럼 뭐 외국의 슈퍼스타들은 목표가 돈이 아닌가? 왜 우리나라 야구 선수만 치사하냐 이거지. 그건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기가 인류의 대표자라는 마음을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에베레스트에 왜 올라가냐면 스폰서가 돈 주니까 올라가지. 14자 완등하면 돈 준대. 그 뭐 블랙 야크인가? 걔는 돈 준다며 코롱하고. 그래서 올라가래서 올라가는 거냐. 우리나라 여성 산악인도 있잖아. 다 코롱인가 블랙 야크인가 걔들 돈 주니까 올라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인류의 대표자 마음으로 올라간 게 아니고 돈 벌려고 자기 욕심으로 올라간 거야. 곰곰이 생각해보자고. 내가 왜 그런 일을 했을까? 인류의 대표자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한 거야. 자기도 의식하지 못하지만 사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거라고. 유현진도 그렇잖아. 한화에서도 못했어. 작년에 구성밖에 못했다고. 왜냐면 그때는 한화에서 돈 주니까 야구한 거라고. 근데 미국 가서 왜 잘하냐고. 이 60억이라는 그 시선을 느끼니까 갑자기 잘하는 거라고. 유현진이 없던 실력이 갑자기 생긴 게 아니고 주위의 시선을 의식하는 데서 자기 목표가 생긴다는 거지. 그리고 자기 목표라는 건 자기 안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지. 그런 목표가 어디서 나오냐면 결국 절을 안 하는 당당한 태도에서 나온다는 거지. 절을 하고 비굴해지면 기본적으로 남 탓을 하게 돼. 그러니까 아까처럼 뭐 목이 안 좋다니 앞에 뭐 가리고 있다, 뭐 나무가 있다, 뭐 화분이 있다 이런 얘기 하면 안 돼. 옷을 잘 만들면 되잖아. 옷을 잘 만들면 되는데 무슨 뭐 앞에 화분이 있고 뭐 담배 장사를 하고 담배 장사를 왜 하냐고. 그런 거 하면 안 되고 남탓하면 안 돼. 그거는 이제 제왕의 마음을 안 가지고 있어 그렇지. 내가 황제다 이런 마음을 안 가지고 있고 나는 옷이나 만들어야지 이러면 안 된다고. 그래서 기가 많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기가 좀 살아야 되고 우리가 사람들이 잘 의식하지는 못하지만 무의식적으로 인류 전체의 마음을 느끼고 있다. 이런 것을 이제 최근에 양자역학에서도 그 비국소성 원리 이래서 이 비국소성이라는 건 모든 것이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지. 여기 있는 건 여기 있고 여기 있는 건 여기 있다는 게 아니고 모든 것이 이 전체의 어떤 환경의 영향에 의해서 움직인다. 이게 뭐냐면 우리는 지구가 태양 주변을 이렇게 돈다고 생각한다고. 과연 지구가 태양을 돌까? 그 사람들 의심하고 왜 도냐고 미쳤냐고 왜 돌아? 태양을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샥 하고 있다고. 그럼 지구는 태양이 있으면 지구는 막 여기서 막 그냥 땀 빨빨 흘리면서 따라가잖아. 태양 앞에. 근데 사실은 지구는 태연하게 같이 나란히 가고 있는 거야. 막 뒤에서 막 열심히 쫓아가야지. 태양이 앞에 가고 태양이 이쪽 앞에 가고 지구는 이쪽 막 따라가야지. 헨리에서 보면 이렇게 꼬리가 있잖아. 여기 머리고 여기 꼬리라고. 꼬리는 막 열심히 쫓아가고 있는 거야. 태양은 태양계를 보면 굉장히 자연스럽게 태연하게 가고 있다고. 태양이 이렇게 가고 있는 게 아니라 공간이 후퇴하고 있다는 거지. 그래서 여기에 뭐가 있는데 슉 가는 것은 여기에 진공이 발생했기 때문에 여기 기압이 떨어지니까 가는 거라고. 이러면 가고 싶어서 가는 게 아니야. 우리가 뭐 이렇게 간다고 생각하는데 우주 공간에서 이렇게 갈 리가 있냐고. 왜 가냐고. 안 가지. 가는 게 아니야. 가는 게 아니고 우주는 다 정지해 있다고. 그럼 뭐냐면 태양이 여기 있는데 이 주변에 공간이 후퇴한다. 이게 구조론적인 생각이라는 거지. 그게 비국소성이라는 거지. 비국소성이 국소성을 부정하는 게 아니고 아인슈타인이 틀렸다는 게 아니고 아인슈타인이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 또 있다는 거지. 그래서 지구가 태양이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우주 공간이 여기서 새로운 공간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어. 상대적 위치를 바꿀 뿐이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여기 있는데 지금은 여기 있다고. 그럼 이 사람이 이렇게 간 게 아니고 이 사람 가만히 있어서 가만히 있는데 이쪽으로 공간이 이렇게 확장돼서 여기서 이렇게 간 것처럼 보이는 거라고. 이게 비국소성이라는 거지. 근데 이거는 광속을 넘어간다는 거지. 왜냐면 이 공간이 확장되는 거는 이쪽으로 광속 시속 초속 30만 킬로를 간다면 이쪽도 벌써 60만 킬로가 되어버리잖아. 그래 벌써 광속을 이미 넘었어. 비국소성 원리로 본다면
내가 이렇게 움직여가는 게 아니고 이 세계가 팽창하고 그 흐름에 나는 따라가는 거라고. 아까 돈을 번다 이런 얘기도 막 이렇게 해서 열심히 막 올라가는 게 아니고 내가 상대하는 무대가 확 커져 버리는 거지. 아까 그 양모님 이야기할 때도 처음에는 지역 마약 판매상, 그다음 조금 있으면 그 구청 그 구를 관할하는 마약 판매상, 조금 더 이제 크면 시즌 3, 시즌 1, 시즌 2, 시즌 3, 시즌 3까지 오면 대한민국 전체를 총괄하는 마약 판매상, 그다음에 지구 전체 마약 대왕, 마약왕을 만나는 거지. 더 이상 없어. 외계인 마약왕은 없어. 그래서 이제 자기가 상대하는 무대가 이렇게 커지는 거지. 인생을 살아보면 그렇게 된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는 것도 한 칸씩 올라가는 게 아니고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고 가만히 있는데 자기 밑에 이제 신병이 들어오는 거야. 그러면 오늘부터 상병이네. 올라가는 거지. 그 밑에 또 신병이 들어온다고. 그럼 병장 다는 거지. 또 신병이 들어오면 이제 하사 다는 거지. 인생이라는 것은 위로 올라가는 게 아니고 밑에 자기 그 신참들이 계속 생기는 거라고. 계속 신입사원들이 들어와서 가만히 있어도 그냥 승진하는 거지. 그래서 올라가는 게 아니고 자기가 활동하는 무대 자체가 커진다는 거지. 거기에 따라서 자기 인생의 목표가 바뀐다는 거지.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야 돼.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밑에서 이렇게 올라다보는 마인드를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올라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올라가는 게 아니고 다단계처럼 밑에서 계속 늘어나는 거라고. 그런 마음을 가지려면 모택동은 어떤 얘기를 했냐면 만리장성 팔달령 위에서 한번 천하를 굽어보라. 그래서 호연지기를 얻어라. 그래서 모택동과 그 패거리들이 만리장성 그 팔달령 위에 올라가서 만리장성이 크잖아. 와, 우리 존나 크잖아. 우리가 천하를 다 먹을 거야. 하고 이러고 호들갑을 떴다는 거 아니야. 그때 안 받을 뻔해. 팽덕회하고 임피하고 모택동하고 그 따라가던 패거리들 우리를 모여서 대서 야 형님 그럼 이게 왜 만리장성이야. 저 밑에 중국처럼 지구를 다 먹을 거야. 그러고 막 개 호들갑을 뜬 거지. 뻔해. 그게 또 오줌 싸놓고 왔을 거야. 틀림없어. 한 명은 저 뒤 구석에 가서 똥 싸놓고 왔고 다 알아. 조사해봐야 돼. 만리장성 팔달령 꼭대기에서 천하를 굽으면서 호연지기를 가지고 이 모택동 진짜 전 세계를 다 먹으려고 했어. 그래서 15년 안에 영국을 따라잡자. 대약진 운동 하다가 안 되니까 문화혁명. 문화혁명은 뭐냐면 물질로는 안 되니까 그럼 이제 정신으로 따라잡자. 정신으로는 우리가 세계의 왕이다. 이거 합선을 해버린 거라고. 그래서 그것이 옳든 그러든 간에 모택동에는 호연지기가 있었다. 천하를 이렇게 내려다보는 자기가 인류의 대표자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내가 이 게시판에서는 쭉 이야기 전하는데 뭐 이괄의 남부터 대장이 이만큼 움직였는데 군대가 다 붕괴한 이런 일이 한두 건이 아니야. 수십, 수백, 수천 건이. 우리나라도 뭐 3대 패전 뭐 이렇게 해서 뭐 칠전양 패전 뭐 용인 전투 무슨 전투 이렇게 해서 대부분 보면 자기 편끼리 우르르 몰려가다가 오합지졸돼서 밟혀 죽은 거라고. 그 다 전투 경험의 부족에서 나오는 건데 공격하는 거는 굉장히 쉬워. 관성의 법칙이 있기 때문에 이거 올라가다가 뒤를 돌아설 수가 없다고. 그냥 뒤로 돌리는 순간 뒤에서 자기 편하고 막 떠밀려. 근데 이제 방어하는 쪽은 이렇게 했는데 이쪽이 1000명이고 이쪽이 1만 명이라 누가 이길 거냐고. 당연히 10,000명이 이길 것 같지만 여기 딱 한 군데만 뚫려도 100% 이쪽은 붕괴가 돼. 왜냐면 여기 딱 뚫리는 순간 얘들하고 의사소통이 안 돼. 여기 딱 뚫리는 순간 야, 이쪽 애들이 다 배신하고 내려갔을 것이다 착각하는 거지. 이쪽 애들이 배신하고 내려갔을 거니까 이쪽은 또 빨리 가버리는 거예요. 1000명이 공격해도 이 10,000명을 딱 한 군데만 뚫어버리면 바로 이쪽은 완전 전멸이에요, 전멸. 이런 전투가 굉장히 많아. 절대 뚫리면 안 된다. 특히 이 방어하는 쪽은 단 한 명만 등을 돌리면 전군이 붕괴돼 버리는 거지. 그래서 이제 특히 로마군에는 절대 등에 칼을 맞으면 안 돼. 칼을 맞고 죽어도 여기 정면에 찔려야지. 등에 찔리면 평생의 수치가 되는 거지. 근데 전투 중에 한두 명이라도 등에 칼을 맞은 놈 있다. 그러면 10분의 1형을 하는데 그게 뭐냐면 제비뽑기를 해서 10명 중에 1명을 죽이는 거예요. 등을 보이고 도망친 그 놈은 처벌을 안 받아. 누가 처벌을 받냐면 추첨한 놈. 100명 중에 1명이 도망쳤다면 그중 10명이 사형을 당하는 거지. 그것도 재수 없는 놈을 심지 뽑아서 그게 10분의 1형인데 그건 뭐냐면 절대 내가 등을 돌리면 동료가 죽는 거지. 내가 죽는 게 아니고 절대 전투 중에는 등을 돌리면 안 된다.
근데 실제로 보면 전투 중에서 등 돌려서 망한 게 엄청 많아. 나폴레옹 군대도 그 최후의 결전에서 버틀로 전투인가? 무적의 그 건의병들이 등을 돌려서 망했고, 내가 게시판에 얘기한 차타누가 전투는 여기 이제 고지가 있는데 토마스 군대가 남군에서 이게 패해서 차타누가라고 좁은 계곡, 협곡에 몰렸는데 여기 강이 흐르고 있고 산이 있기 때문에 완전히 포위돼서 전멸을 당할 위기인데 그런터 장군이 구원하러 왔다고. 구원하러 왔는데 서면 장군을 내려왔어. 근데 서면 장군을 이제 엉뚱한 곳에 보냈어. 이쪽으로 보냈더니 이 산이 아닌 게 왜 이렇게 돼가지고 올라가긴 했는데 내려오지를 못해. 내려오면 다 총 맞아 죽어. 그래서 2,000명이 총 맞아 죽었어. 그래서 자기가 데려온 부대는 다 없어져 버렸고, 그 이전 싸움에서 패배한 토마스 군대를 정면으로 보냈지. 얘들은 지난번 싸움 졌기 때문에 얘들 총알바지 다 해서 가운데로 보낸 거예요. 근데 이제 남군이 여기에 진을 딱 치고 북군을 딱 유인했는데, 북군은 이제 일본에 여기 가서 고립돼 버렸고 일본은 이쪽에 가 있어서 도움이 안 되고, 이 정면으로 간 애들은 지난번에 패전한 오합지졸이라고. 근데 남군은 이제 여기서 진을 치고 있다가 그쪽을 후퇴하면서 북군을 유인하려고 했다고. 막 이렇게 무리하게 올라가는 거야. 그래서 그랜드 장군이 정지! 공격 중지! 하고 되돌아와! 그러는데 벌써 우르르 가버려서 이제 완전히 전멸당하기 직전까지 갔어. 여기서 방어하던 남군이 전략상 여기까지 후퇴하는 거야, 고지까지. 근데 여기에 딱 북군이 도착하면 양쪽에서 이제 십자포화를 퍼붓서 완전히 몰살시키려고. 근데 문제가 뭐냐면 여기 애들이 이렇게 막 도망쳐 오니까 여기 있던 애들이 다 이리로 가버린 거야. 막 도망쳐 오니까 전나무부터해서 다 내빼버린 거지. 근데 중요한 건 이게 구조적으로 안 돼. 원래 안 돼. 이건 굉장히 위험한 거야. 절대 이 선을 이렇게 짜면 안 돼. 보통 장군들은 어떻게 하냐면 여기가 방어선이라면 반드시 예비병력 여기 놔둬. 그래서 얘들이 도망쳐 오면 얘들이 자기 편을 쏴버려. 그러니까 전투 중에 등을 돌리는 순간 자기 편한테 총알이 날아온다고. 근데 남군은 멍청하게 여기 예비병력을 자기 편을 죽이라고 안 했지. 그래서 여기서 북군이 오면 여기 맨 앞에 있는 한 명이라도 등을 돌리는 순간 이 모든 부대가 괴멸돼 버린 거지. 왜냐면 얘들은 모여있기 때문에 의사결정이 1인데 이쪽은 두 동강이 나 있기 때문에 자기 편끼리 서로 연락이 안 되거든. 그래서 여기 뚫려버리면 끝나버려. 그대로 이제 이거는 붕괴돼 버린 거예요. 소수의 군대가 다수의 그 방어선을 돌파해서 괴멸시킨 것은 굉장히 많아. 그래서 반드시 예비병력을 뒤로 바친다고. 그래서 자기 편 후퇴하면 쏴버리는데, 행주산성에서 권율 장군이 그 왜군을 물리칠 때도 왜군이 이미 그 행주산 꼭대기까지 올라왔어. 서현대사가 지키던, 성병이 지키던 라인이 방어선에 뚫려서 중들이 싸우다가 이 등을 보이고 도망치는 거지. 그래서 권율 장군이 그 자리에서 칼을 뽑아서 성병 한 10명 가까이 죽였어. 도망치는 놈 다 죽여버린 거야. 절대로 등을 보이면 안 되고 동료하면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그 군대가 동료하면 안 된다는 것을 이 전술의 기본이라고. 다케다 신경이 풍림화산에게도 산이라는 말은 절대 움직이지 않는다. 지휘자는 절대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야. 근데 교장 선생이 108배라는 거는 자기는 자기 혼자 108배를 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대한민국의 모든 교장이 108배라는 거라고. 인류의 모든 교장이 108배라는 거라고. 그건 그냥 교사의 지위를 추락시킨 거지. 지도자는 절대 경솔하게 푸틴한테서 부채질하면 안 돼. 이명박처럼 푸틴한테 막 부채질하고. 이런 건 자기가 부채질했다고 생각하지만 대한민국 모든 사람이 푸틴한테 러시아 사람한테 이거 해준 거라고. 이거 상상할 수 없는 만행이지. 유교주의에서 배울 게 하나도 없지만 딱 하나 배울 게 그거라고. 다른 건 몰라도 교육을 할 때는 일단 방바닥 써놓고 해야 돼. 그리고 중국 교수처럼 컨닝 못하게 하려고 이거 막 칸막이 하고 이렇게 하면 안 돼. 차라리 시험을 재시험 쳐야지. 학생을 의심하고 그러면 안 된다고. 중국의 교실이 지저분한 거는 돈이 없어서 지저분한 게 아니고 원래 교실을 그렇게 만들었어. 저 교실 없으면 자기 집에서 잤지. 자기 집 방바닥보다 더 깨끗하거든. 그러니까 교실을 자기 집 방바닥보다 더 지저분하게 하면 안 된다는 거야. 그건 개념이 없는 거야. 교육이 뭐냐 여기 대한 인식이 없는 거라고. 교육이라는 것은 리더를 만드는 거라고. 그래서 모든 교육은 존엄교육이고 그거 하나를 배우고 다 배우는 거. 그 외에 배울 게 없어. 보통 우리가 이런 걸 까는데 인류의 대표자라는 걸 까는다. 그래서 살인사건 같은 경우 케냐 이야기 여러 번 했는데 흑인 입장에서는 사람을 죽여서는 소를 줘야지. 소 2마리와 양 10마리 줘야 되는데 케냐 법정이 백인 법정이
살인자를 2년 동안 가둬놓고 손을 안 준 거야. 근데 한국 사람까지 그런 생각을 한 사람 많아. 손을 주냐고 안 주냐고. 그러니까 살인자를 가해자와 피해자 1대1 관계라고 하잖아요. 특히 성범죄 같은 경우는 그런 게 많고 피해자와 관계했다고 그랬던 거야. 그 범죄라는 것은 피해자와의 관계가 아니고 인류와의 관계야. 그래서 교도소에서 죄수를 가려고 하는 것은 그 인류의 대표자로서 인류와 그 범죄자가 누가 더 도덕적 우위인가 이걸 원하는 거지. 그러니까 재소자들에게 처우를 굉장히 괜찮게 해주는 것은 그 재소자들이 잘해서 그런 게 아니고 스웨덴인가 어딘가 보니까 호수 속에다가 굉장히 완벽한 꿈의 교도소를 지어놨는데 거기서 죄수들이 컴퓨터 인터넷 하더라고. 완전 자유가. 내가 봐도 보통 실험인데 아직 도망 친 사람이 없다는 것 같아요. 영어로 써놔서 내가 다 읽어보지 못했는데 완전히 환상적인 교도소가 있어. 스웨덴인가. 그러니까 최근에 경박군가 어딘가 재소자가 너무 없어져서 교도소가 망했다는 거야. 교도소가 가난해져서 물 나눴대. 재소자가 없어서 대의 명분이 중요하다. 이게 이걸 가르치고 박정희가 뭐 국민교육 현장에 능률과 실질을 숭상하며 이것도 물론 좋은 말이지. 대의 명분을 희생해가면서 능률과 실질을 숭상하면 안 돼. 그때부터 이제 맛이 가는 거죠. 나도 옛날에 조조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중국 역사를 쭉 훑어보니까 조조 이후에 모든 것이 망했더라고. 조조가 왕위를 찬탈하니까 사마시도 왕위를 찬탈하고 사마시가 왕위를 찬탈하니까 그때부터 이제 개판돼서 다 오랑캐를 하나씩 끌고 와. 그럼 오랑캐가 중국을 쳐들어온 게 아니고 중국이 오랑캐를 끌어들인 거지. 그래서 오호를 다 끌고 왔는데 무슨 갈족, 무슨 흉노족, 무슨 족, 오한족, 성귀족 다 데려왔어. 한 놈이 오랑캐를 들으니까 나도 오랑캐를 들고. 그래서 결국 중국을 다 오랑캐한테 내줬어. 그래서 200년 동안 중국이 완전히 개판됐는데 모든 그 혼란이 조조 때문에 일어났다는 거지. 박정희에 대한 평가도 마찬가지인 게 어떤 사람이 박정희가 신이라는 거야. 간신 반인이래. 전두환은 신의 아들이잖아. 영삼은 신의 손자인가. 태웅도 신의 작은 아들이고 명박이는 그 신의 종 손자인가. 신의 손자가 되고 따오자고. 그러거든. 신의 자식이. 나한테 인간의 자식은 인간 아니야. 인간이 아니라는 근거를 싫어하는 걸 뭔가 합의된 것 같아. 한 사람의 명분 없는 행동이 굉장히 많은 사람 후과에 간다. 개념이 맞아버린다. 목이 칼이 들어와도 교장이 누구한테 이렇게 고개 숙이는 모습을 보이면 안 돼. 내가 학교 다닐 때 제일 기분 나쁜 게 뭐냐면 그러니까 갑자기 선생님 보통 그때 에마! 이러다가 이런 거야. 선생님 막 교육감 왔다요. 그렇지. 장학상 왔다는 거야. 그래서 근데 내가 이거 완전 떠먹고 싶었어. 근데 내가 이제 워낙 소심한 성격이라서 안 썼지만 그래도 속마음은 깽판을 하고 진짜 여자를 좀 던지고 싶었다니까. 내가 원한지 그런지 확실히 안 썼어. 내가 피가 끓어올라서 진짜 그 장학관 새끼한테 집어 던지고 싶었다고. 그렇지만 소심한 성격이었기 때문에 속마음은 그렇고 완전 됐었지. 근데 아직도 그 분노를 가지고 있어. 왜 장학관한테 새끼 보면 다 막 얼어가지고 이러고 있냐고. 선생도 막 그러니까 선생이라는 것은 거의 초등학생한테는 신이라고. 근데 신이 막 쫄아가지고 이러고 있으니 와 미치겠더라. 그래서 교사가 비굴해지는 모습을 본 거라고. 그때부터 내가 교사를 존중 안 했어. 그래서 인간이 타락했어. 그래서 비뚤어진 거야. 교사가 비뚤어진 걸 보고 어떤 부모도 자기 자식이 보는 앞에서 무릎을 꿇거나 죽거나 그러면 안 돼. 제일 나쁜 게 이제 빚쟁이가 빚받으러 왔는데 자기 아버지가 빚쟁이 앞에서 무릎을 꿇었다. 막 빚쟁이 용서해 주세요. 뭐 한 달만 기한을 주세요 하고 만화에 많이 나온 장면 아니야. 근데 내가 만약 그 만화에 등장하는 꼬마에 따른 칼들과 부엌에서 칼들과 쭉 찔러본다고. 감히 우리 아버지를 무릎 꿇게 할 수 있냐 이거지. 우리 아버지 어머니 눈에서 눈물을 나겠다는 바로 칼 찔러버리지. 그걸 왜 놔둬. 절대 있을 수 없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마찬가지로 작업권이 뭔데 그 선생님을 무릎 꿇게 하는 거야. 선생님을 어렵지 않냐고. 하여튼 그때 내 어린 마음에는 진짜 실천은 못했지만 소심한 아이였지만 속마음은 두글두글 끓어서 교실에다 불을 확 사주어 버려야 될 게 아닌가. 교장 선생님 무릎 꿇는다 하면 그 학교는 파멸한 거야. 그때부터 더 이상 선생이 아니야. 양아치 말로 가오가 망가진 거라고. 가오가 죽은 거라고. 있을 수가 없는 거라고. 그때부터 이제 교장이 아니지.
그때는 그런 놈. 일본 사람들도 뭐 그런 게 있잖아. 뭐 천황에 대한 불경죄 막 이래가지고 테러한다 그러잖아. 그것도 일종의 그런 거라고. 그러니까 천황이 무릎 꿇는 거를 절대로 못 보겠다는 거지. 노무현 대통령이 일본 천황을 한번 만난 적이 있잖아. 절대로 이걸 안 굽히지. 딱 이렇게 하지. 평소 서민들한테는 이렇게 하다가 일본 왕을 막을 때는 이렇게 되는 거지. 이게 안 굽혀져. 안 굽혀져. 이게 안 굽혀져. 이명박이는 막 이러고 다니잖아. 교육이 다른 게 아니고 높은 사람 앞에일수록 내가 청와대에 가서 높은 사람 만나면 이게 안 굽어지고 이렇게 부사고 가야 돼요. 이상. My friends,